제 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클럽 가던 제가 군대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군대에서 경제책만 100권 이상 미친 듯이 읽었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역 후 책을 토대로 실전 투자를 진행했지만 소규모 자본으론 절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불리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사업에 투자했고 대학 생활을 포기한 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달에 1000에서 2000만 원 벌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달은 수입이 0원인 적도 많았습니다. 사업 초기로 돌아갔을 때 저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았기에 현재 사업에서도 매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토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과거의 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 첫걸음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사업을 토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본인 돈인 줄 착각합니다. 특히 제품을 만드는데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무자본 창업, 예를 들어 지식 창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벌어들인 돈으로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생활비로 충당하는 등 저만의 소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영원히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세금과 지속성의 문제를 깨닫기 전까지요. 우선 세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나와도 얼마 나오겠노,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부가세 10%와 종합소득세 세율마다 다르지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본인의 매출이 8천만 원이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자본이 1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의 순이익은 7천만 원이겠죠.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떼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연매출 8천만 원에 매입 비용 1천만 원인 경우 대략적으로 1,55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매우 크죠. 물론 여기서 다양한 제도 혹은 업종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평균적으로 세금으로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번 돈이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을 다른 계좌에 미리 빼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단기적 이익은 평생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치 티어링크 할리 데이빈스의 CEO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우리는 실패에 대한 걱정을 시작해야 한다. 시즌 상품처럼 주기를 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가들은 현재 수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지속성입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에 이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만약 팔찌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사장인 내가 팔찌를 혼자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내가 맨날 발로 뛰면서 찾아야 할까요? 지치기 마련이죠. 따라서 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공장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양을 제공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개인 용도로 쓰는 순간 사업의 확장성은 잃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순이익이 고정적으로 달마다 나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재투자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처음 몇 년간 재투자가 핵심입니다. 수익은 곧 사업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업 초기에 워라밸은 개나 줘라. 사업 초기에 워라밸 따위는 없습니다. 자청의 역행자와 같은 책 혹은 각종 1인 창업에 관한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사람들은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자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서 9 to 6로 일하는 것보다 당연히 돈을 못 벌 확률이 매우 높고요. 경우에 따라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죠. 현실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매일 일만 했습니다. 워라밸을 지금 당장 챙기겠다는 마음보다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쌓는 기반이 미래의 워라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한 주에 최소 80시간에서 100시간씩 일하라. 그렇게 해야 경쟁자를 앞설 수 있다.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장에서 선점을 했고
그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앞서가는 상대에게 고객을 뺏어오거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몸을 갈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대기업에서 월마다 월급을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몸 하나 불살라 보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공을 위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사업에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하자. 저는 생각하고 구상할 시간에 그냥 도전해보는 스타일입니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각종 혜택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 대학 창업 지원단 혜택, 혹은 세금 혜택까지 창업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대학교 창업 지원단에 메일을 넣어봐도 좋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지원받을 사람이 없는 게 창업 지원단의 현실입니다. 세금 관련 혜택들은 세무사님들과 컨설팅도 좋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네이버에 마을 세무사라고 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과 같은 사이트들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제도들을 정리해 놨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들은 쉽게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늘 서칭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시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 하나만 제대로 써놔도 다양한 지원 제도에 쉽게 서류를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쯤은 반드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작은 예산으로 확인하자. 여러분들 페인 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인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창업 관련 강의를 들어보면 페인 포인트 강조를 매우 많이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창업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인터뷰를 미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싶은데 기존의 유선 이어폰이 매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이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블루투스가 아니라 선을 더 길게 만드는 유선 이어폰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페인 포인트를 쉽게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했을 때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경쟁해서 절대 이길 수 없겠죠. 만약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솔루션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창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 같은 경우 페인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소비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솔루션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창업을 접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인터뷰를 하셔야 되고요. 최소 3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해보시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아이템을 떠올리거나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리드 오프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내놓기 전에 창업했다면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다.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완벽함보다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소비자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본 후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 크게 확장만 하려고 하지 말자.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 분야에 대기업만큼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고작 3명뿐인 개미만도 못한, 아니 미토콘드리아보다 못한 회사가 말이죠. 물론 스타트업의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천 명이 움직이는 대기업을 스타트업이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사업가들은 대부분 미래를 보니까요. 다만 절대 크게 확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첫 제품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잡힐 때까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라며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가들은 회의만 10시간씩 하고 세상의 모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내가 억만장자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팔아야 하는 상품 단 하나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못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을 벌리고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플래너 판매로 월 매출 1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면 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상품 혹은 사업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 등을 세우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스케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몸 상합니다. 정확한 시스템 및 구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확장보다는 기초를 단단히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인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의 박수를 표하며 다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다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을 표현해 봅니다. 사업은 학창 시절의 공부와는 다르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어쩌면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성공하신 머스크 형님도 아니고 스노우복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아닙니다. 그냥 사업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달콤하지만 어쩌면 매우 쓴 열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저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록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노력하고 많이 발전하도록 할게요. 사업 혹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를 구독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